자, 90쪽에 착오의 효과가 나오는데, 1번 기본적인 거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번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앞에 다 나왔던 얘기고요. 3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을이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을은 이 갑에게 취소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 불법행위 손해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예요. 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적법한 거니까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뒷줄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착오의 적용 범위. 앞에 다 본 거죠. 신분행위에 적용 안 되고. 2번은 특히 가끔 나오니까 좀 줄거두세요. 2번은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유효하다라고 했죠. 판례 잠깐 볼게요. 판례 내용을 보면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대리인 사임 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 대리인의 표시 기간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 대리인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뭔 얘기예요, 이건? 소송 대리인이면 누구겠어요? 소송 대신해 주는 사람. 변호사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기 사무원한테 뭘 지시했냐면 이 사건에서 손 떼겠다. 사임하라는 거예요. 사임. 그래서 사임 신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변호사의 사무원이 하라는 사임 신고서를 낸 게 아니라 가서 소송을 취하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거 착오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유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남일을 그렇게 걱정하세요. 예. 3번에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심화과정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1번 착오와 사기. 별표 하나 해두세요. 착오와 사기. 둘째 줄 가운데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고 되냐면 선택의 동그라미 해두세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착오 취소도 가능합니다. 1번은 별표 하나고 다음 페이지에 착오와 해제가 나오죠. 별표 3개 해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착오 해제. 그 다음에 3번은 별표하지 마세요. 3번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한 갑이 착오에 빠진 거죠. 그러면 이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기 취소가 우선하는지 착오 취소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인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기를 당해 착오에 빠진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기 마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뒤에 나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이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여기 부동산에 하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갑은 사기 취소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하자 있는 물건을 샀으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물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완전치 못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담보 책임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사기 취소와 담보 책임 중에서 어떤 게 우선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이때도 역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담보 책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사기와 담보 책임함 역시 뭐냐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둘 다 사기 들어가니까 다 뭐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근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별표 좀 3개 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갑은 을이 돈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갑이 을의 의무 위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해제가 된 거니까 갑은 해제하고 을에게 별도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을은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대요. 그럼 만약에 을이 먼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더라면 을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해제당하면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착오 취소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인정해 주는 이유는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이냐면 이게 인정되면 을은 뭘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미 해제되었다면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내용 볼게요. 92쪽에 괄호 2번 착오와 해제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미 적법하게 해제가 됐어도 상대방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인정해 주냐면 이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요. 3번은 뭐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가 나온 게 없어서 참고고요. 이제 밑에 문제를 보죠. 자, 이번 시험이었죠. 착오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강행 규정인지를 묻는 거죠. 당사자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나중에 착오 취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우선합니다. 맞는 얘기고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아까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시가와 면적. 시가와 면적은 현저하다는 말이 없는 한 착오 취소가 안 되고요.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3번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일단 지나가시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거? 이용이죠. 이용했다라고 하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유발. 상대방이 유발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죠.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고요. 93쪽에 자, 마지막이죠. 110조입니다. 사기 강박인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의의 의사표시는요. 효력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유효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그 통정의 표시는 무효. 그래서 비진의하고 통정은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예요.
착오는 뭐였어요? 취소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 강박도 역시 취소예요.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이번에 사기친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사기쳤다는 거예요? 제3자. 그럼 그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보셔야 되고요. 3항 공통규정이죠.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 2항이라고 돼 있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위로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전 2항 하면 위로 2개. 만약에 2항만을 말할 거면 전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항이라고 하면 바로 위에 것만. 전 2항이라 하면 위로 2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조문 읽을 때 뭐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조에서 전조의 경우라고 하면 몇 조예요? 99조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0조에서 전 3조의 경우라고 하면 위로 3개, 99, 98, 97조 위로 3개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3항에서는 1항에 상대방의 사기든 2항에 제3자 사기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죠. 성립 요건을 보시면 자, 을이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시가 2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요거 1억 원에 한번 사볼까 해요. 그러면 사기 강박으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을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실수로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게 2단계 고의다.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통상 이제 2단계 고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기칠 때 첫 번째 고의는 갑을 착오에 빠뜨리겠다라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착오에 빠뜨려서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렇게 2단계 고의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강박, 협박이죠. 협박은 왜 하느냐? 겁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고의는 공포심, 외포심에 빠뜨리겠다라는 게 1단계 고의고요. 두 번째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2단계 고의예요. 이게 몇 단계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만약에 을에 과실이 있었다. 을에 과실 있는 행위로 갑이 착오에 빠졌어요. 그럼 얘 과실이 있었다면 이 갑은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이 고의가 아니라 을이 실수한 거예요. 부주의했는데 갑이 그걸 혼자 지켜보다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너 나한테 사기쳤지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 고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얘 과실이 있다면 사기란 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얘 과실로 인해 갑이 착오에 빠졌는데 그게 중요 부분이면 무슨 취소는 되겠어요? 착오 취소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기 취소는 절대 안 돼요. 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의 사기 강박과 갑의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을 막 속여요. 엄청 속이는데 갑이 안 속았어요. 근데 안 속았는데 을의 뜻대로 1억 원에 팔아줄게라고 의사를 표시했대요.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과 뭐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을이 갑을 엄청 막 협박을 해요. 그러면 갑은 무서워서 공포심에 빠져서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을이 엄청 강박을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공포심은커녕 측은지심이 생겨요. 와, 얘 엄청 딱하네. 이 불쌍한 것. 내가 싸게 팔아줄게. 이러면서 1억 원에 팔아준 거야. 나중에 협박당했다고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 강박이 성립하려면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인과관계는
소위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누구냐, 일반인이 기준이냐 표의자가 기준이냐를 볼 때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표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인과관계지 객관적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속았어요. 근데 저만 귀가 얇아서 팔랑귀라서 저만 속았어요. 그럼 저는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표의자. 협박을 해요. 아무도 겁을 안 먹는데 저만 소심해가지고요. 소심해요. 혈액형도 막 소문자 A형이고 소심해. 저만 소심해서 겁먹고 계약했어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표의자. 주관적 인과관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기 강박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과 그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 행위 개념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귀와 부자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귀라는 건 적극적인 거동, 움직임이 있는 걸 자귀라 하고 부자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하면 보통 뭐만 생각해요? 자귀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형법상으로 행위라고 하면 이 부자귀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회적 의미가 있는 행태면 행위 속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기친다라고 하면 보통 예를 말해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 이게 사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자기.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그 전제 조건은 얘는 움직일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부자기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드셨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옛날에 어떤 삼촌과 조카 판례였어요. 삼촌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강변길을 이렇게 걷는데 조카가 강에 빠졌어요. 근데 삼촌이 구조는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죽어도 하는 수 없지로 갔어요. 조카가 사망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삼촌에게 어떤 죄를 인정했냐면 살인죄를 인정해요. 살인죄. 왜 살인죄가 되겠어요? 구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을 묵인 감수하였다면 살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저쪽에 지나가는 길 가던 제3자도 그걸 봤는데 그 제3자도 아우 저거 어떡해? 라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걔는 왜 아니에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자기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자기한 범죄가 성립해요. 그럼 아직도 가슴 아픈 사건으로 세월호 사건이죠.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그 선장은 뭐 했어요?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선장이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묵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 나왔죠? 선장에게 뭐가 인정됐어요? 살인죄예요. 부자기한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으로는 반드시 어떤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요.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만약에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면 침묵한 것은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도인이 시가가 얼마다 이런 거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건 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판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되는 곳에 1km 반경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어요. 그럼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받는 자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그건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다라는 게 판례예요. 교재 잠깐 볼게요. 93쪽. 사기가 먼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사기자의 2단계 고의라고 되어 있죠. 고의예요. 고의가 중요하고
옆에 하나 적어두세요. 괄호하고 과실 X. 과실은 아니에요. 과실 X 하고 적어두시고. 과실로 인한 사기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기망행위가 있을 것. 첫째 줄 가운데 줄 그어두세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다섯째 줄에요. 다섯 줄 가운데 다만 이렇게 되죠. 거기 줄 그어두세요. 다만 이러한 부작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다. 그 의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별표 하나 두세요.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부작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 말씀드린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 그러니까 조금 속여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사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그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위법한 사기가 아니다. 뭐 대표적으로 상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물건 팔면서 광고나 홍보할 때 진실에 부합하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허위 과장이 일단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기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학원에 공부하러 올라오라 그랬더니 학원에서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 이래서 왔어요. 영 아닌 것 같아.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늦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당연히 위법한 사기가 될 수는 있는 거고요. 그 판례 박스 있는데 별표 2개 두세요.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인데 1번 시가에 대한 묵비, 시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또는 시가의 허위 고지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지금 시험에 여러 차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의 묵비나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시가를 허위 고지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매도인은 본성상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시가가 1억 원인데 이 매도인이 무슨 소리예요. 요즘 올라서 1억 2천 해요. 라고 하면 사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은 본성상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듣기는 8천이라는데 라고 했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면 상가 분양 시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되었더라도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그래서 파란 글씨에 뭐라고 하냐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사기 취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하면서요. 어떻게 분양 광고를 냈냐면 분양 광고에서 이 상가를 분양받으시면 근처에 오락타운이 건설될 예정이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위탁 경영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구장 표시하고 월수 300 보장 이렇게 광고를 한 거야. 괜찮네 라고 분양을 받았더니 오락타운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고요. 전문 경영인 본 적도 없고 월수 300이 아니라 매달 적자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상가 분양 계약을 사기 취소한 거예요. 사기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몫이지 이것은 사기 취소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월수 300 보장이라는 게 계약서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건 그냥 광고한 거예요. 광고. 이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기 취소가 될 수 없고 물론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허위 과장 광고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재 처벌을 받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지는 않는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인과관계 나오는데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냐면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표의자가 기준입니다. 자, 오른쪽에 강박이 나오죠. 강박도 역시 고의고요. 고의. 그 다음에 2번. 강박행위가 있을 것.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별표하고 줄여두세요.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강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강박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에요. 엄청 무서운 강박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보겠다고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 상실될 정도까지 가면 무효가 된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돼요? 박탈. 받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 박탈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계약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했다면 이거 무효예요, 취소예요? 물론 이제 매우 담대한 분들은 취소 정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 3번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 판례 번호 가운데 있죠? 찾으셨나요? 20323 찾으셨나요? 그 위에 줄부터 줄 거두세요.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그게 이제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건 해악을 고지하는 게 강박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게 강박이니까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강력히 주장했다. 강박이 아니에요.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했대요. 이거 강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바로 그 다음에 판례 나오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각서에 서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만으로 위법한 강박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해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해 두세요.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 자, 그 다음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줄여서 말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언제나 위법하지 않다. OX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 점만 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고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저랬대요 이렇게 하는 건 고발인 거고, 당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고소예요. 이때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때는 그것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죠. 역시 주관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 강박의 성립 요건을 봤고요. 요건을 봤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효과가 나오죠. 이때 효과는 1번에 상대방이 사기 강박, 2번에 뭐예요? 제3자. 자, 이 그림 보세요. 을이 갑에게 사기치거나 협박해서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사기친 사람이 계약에 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누구만 보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갑만. 얘는 사기친 애니까 보호 필요성이 없는 애죠. 그럼 갑은 당연히 을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해서 만약에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다면 누가 사기친 거예요? 그렇죠. A죠. A인데 상대방인 거죠. 그렇죠. 저건 을이고 이건 A인데 중요한 건 누가 사기쳤냐면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A가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해서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갑을 협박하면서 너 을이랑 계약해라. 너 을한테 안 팔면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계약의 상대방은 A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얘가 상대방이고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예요. 자, 그러면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이 갑이 사기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요? 을이죠. 그럼 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문 읽었었는데 110조 2항 다시 볼게요. 110조 2항. 93쪽에 93쪽에 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자 누가 사기쳤어요? 제3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얘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제3자 사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누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입니다. 그럼 만약에 A가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했는데 상대방 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A가 갑을 협박해서 너 소유권 포기해 이럽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무서워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될까요? 얘 없으면. 갑만 보호하면 되죠. 그럼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쳤을 때 그것이 상대방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없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되고요. 상대방이 없으면 표의자, 갑만 보호하면 되죠.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제3자 사기입니다. 일단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이 사기친 애가 누구냐? 이 사기친 애를 봤더니 상대방 을의 대리인인 경우와 단순히 사용자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피용인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리인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기친 A가 대리인이고요. 그러면 얘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자기 본인 이득을 위해 갑에게 사기쳤다는 거죠. 그럼 대리인과 본인 관계는 제3자 관계로 볼까요? 동일시할까요? 동일시해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동일시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얘는 동일시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제3자가 아니라면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얘랑 동일시하는 거니까 이건 마치 누가 사기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피용인이다. 단순한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예요. 그럼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는 동일시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얘는 제3자예요. 그럼 제3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취소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죠. 근데 특히 시험에서는 대리인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대리 파트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쳤다 이러면 제3자가 아니라 이건 마치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럼 갑은 취소를 A에게 할까요? 을에게 할까요? 취소 가서 우리 또 공부할 텐데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하고 했죠.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해서 얘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한 사람은 을이니까 취소는 무조건 누구한테 하냐면 을에게요. 그럼 이게 설령 취소가 됐다. 근데 을이 병한테 판 거야. 근데 이 병이 만약에 선이었다. 취소 가지고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기로 인한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선이면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죠.
아까 사망해서. 그렇죠? 그러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얘가 보호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을이 사기쳐서 부동산을 사서 병한테 팔았어요. 이 계약이 취소가 됐는데 얘가 선이라면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다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이때 제3자는 선이면 되고 무과실은 필요 없고요.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교재를 좀 볼게요. 96쪽이죠. 1번 상대방의 사기 강박.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조심하세요.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인데 일단 상대방이 없답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누구만 보호해주면 돼요? 표의자.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 상대방이 없고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취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죠. 그러면 누구도 보호를 해줘야 되냐면 상대방도.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밑에 판례 있죠. 판례 박스에 별표 3개 해두시고요. 첫 번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동일시하는 사람이지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례 단순 피용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리인 판례와 피용인 판례를 좀 구별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제3자 관계, 선의 3자 보호한다고 했죠.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둘째 줄에.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반드시 취소하기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 돼요. 취소 이후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먼저 취소가 됐는데 등기가 아직도 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르고 샀다면 얘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이전에 취득하는 건 당연히 보호하는 거고 취소 이후라도 등기 말소 전까지 제3자가 선이면 다 보호를 해줍니다. 자, 적용법인 앞에서 다 봤던 내용,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1번 착오와의 관계. 사기당해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를 선택.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하여.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별표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과정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번. 자,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하자가 있대요. 그럼 사기와 담보 책임 어떻게 해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것도 아까 착오할 때 미리 본 거죠. 첫째 줄 마지막에 가운데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인데 판례 2개가 있죠. 자, 첫 번째 판례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두 번째 판례는 별표 하나만 해두세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불법행위죠.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지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취소하지 않고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은 유지하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판례예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사례. 그러니까 계약은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례 제목 볼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사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를
안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 이외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겨요. 취소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러면 취소한 사람은 부당이득도 돌려받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론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취소를 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게 판례 박스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하나 보고 마칠게요. 사기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고지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오해했어요? 지금 얘가 사기당해서 분양계약을 했대요. 그럼 취소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취소하거나 또는 하기 싫으면 원치 않으면 그냥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다소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제3자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사기쳤대요? 제3자. 그럼 제3자가 사기쳤으면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법조문 그대로고요.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누가 사기쳤다고요? 대리인.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봐두시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로 4가지를 봤어요. 비진의, 통정, 착오, 사회강박.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이거 보고 이제 대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